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애들이 먼저 연락이 없어.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사랑해서 낳았고, 사랑으로 길러냈는데, 세월이 흘러 부모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괜스레 마음이 서늘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서운함과 아쉬움을 조금은 다르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후반전을 더 단단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5가지 이야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기다리지 않는 부모가 되십시오.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침밥은 꼭 먹고 가라. 비 오니까 우산 챙겨라. 늦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늘 먼저 챙기고, 먼저 물었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사랑은 기다림이라 했고, 부모의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자식을 더 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바쁩니다.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하루를 버텨내는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왜 연락이 없니? 엄마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이 들려오면 자식 마음에는 죄송함보다는 부담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요, 자식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괜히 또 잔소리 들을까봐 전화하면 또 뭐라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신 삶을 즐기십시오. 당신만의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요. 한 예로 제가 아는 분은 자식이 연락을 잘 안 하니까 동네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시 한 편, 수필 한 줄, 그걸 배우며 하루를 보내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그날 쓴 시를 가족 단톡방에 올렸더니 평소엔 말 없던 자식이 엄마 대단하네 하고 댓글도 달고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즐기면 자식은 우리에게 다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다리는 건 사랑이지만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아픕니다. 자식도 기다리게 하십시오. 엄마 뭐해? 아버지 오늘 어디 가셨어요? 이런 연락을 받을 만큼 당신의 하루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삶이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편한 부모가 되어야 자식은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힘들 때 손잡아줬고 성공했을 땐 뒷걸음질 치며 박수 쳐줬습니다. 때론 밥을 굶고도 아이 도시락을 챙겼고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은 왜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요? 왜 전화를 걸지 않고 문자 한 줄 보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편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자식에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가 너한테 실망이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 마음은 다칩니다. 잘못한 건 알지만 부모에게 연락하면 부담이 될까봐 피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다음 연락을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저 잘 지내는지 궁금했을 뿐이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을 뿐이고,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죄책감과 부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편한 부모가 되십시오. 연락할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엄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되면 자식은 먼저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요즘 재밌는 일 없어요? 엄마, 나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 연락해줘서 고맙다. 오늘도 잘 살았구나. 대견하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식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이 남겨 기억하세요. 편한 부모는 자식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늘 섭섭함을 표현하는 부모는 자식을 밀어냅니다. 말 한마디가 자식의 다음 연락을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 거절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늘 예스만 해야 할까요? 그래,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 오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절도 사랑입니다. 어느 날 몇 달 만에 연락 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그 순간 엄마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게 얼마 만에 연락이냐? 그래도 아들이니까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이번엔 참아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이번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당황하던 아들이 그 다음엔 자주 안부 전화를 해왔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찾아오고 엄마 생신도 먼저 챙겼습니다. 도움을 못 준 것이 오히려 관계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거절이 부모의 위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조건 도와주는 관계는 균형이 깨집니다. 자식은 기댈 대상이 아닌 함께 걷는 존재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이 생기고 감사함이 피어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번엔 어렵다. 너도 이제 어른이니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게 좋겠다. 엄마도 내 삶을 살아야 하잖니? 처음엔 낯설어도 자식은 압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믿음을요. 부모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늘 도와주는 사람만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절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네 번째, 기다리기보다 삶을 즐기십시오. 부모는 늘 기다립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명절이면 찾아오길 바라고 가끔은 그립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부모보다 삶을 즐기는 부모가 되어 보세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식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는데 요즘은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노래 교실에서 배우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본 자식은 자연스레 말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시네? 나보다 더 잘 사시네? 그때 처음으로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사회적 증거 이론이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 저렇게 즐겁지? 나도 함께하고 싶다. 기다림보다 나를 위한 삶을 선택했을 때 자식의 발걸음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그림, 악기, 사진, 여행 같은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동호회, 교회,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갖기. 글쓰기, 앨범 정리, 다이어리에 나만의 일상 기록하기. SNS나 단톡방에 가끔 소식 올리기. 예쁜 옷, 따뜻한 찻잔, 작은 꽃 한 송이 스스로에게 선물하기. 자식에게 보여주세요.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아빠는 내 삶을 즐기고 있어. 그럼 자식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인생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연락을 끊지 말고 가볍게 소식을 전하십시오. 연락이 없으면 정말 나를 잊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운하고 외롭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먼저 전화를 걸었다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하는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럴 땐 연락을 끊지 말고 가볍게 이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시장에 갔는데 네가 좋아하던 과일이 나왔더구나. 문득 생각나서 보내본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너 생각이 나서 톡 한 줄 남긴다. 아빠가 친구분들이랑 탁구 배우신데 나도 한번 가볼까? 재밌겠지? 이런 말은 자식을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아니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소식을 전하면 자식도 그 가벼움에 반응하게 됩니다. 답장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저 나는 너가 생각난다는 작은 신호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강요받으면 도망가고 편하면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락하지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을 끊으면 그 관계는 정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고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면 언젠가는 자식도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자식이 있다면 오늘 한 줄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오늘은 네가 문득 생각이 났어? 그 한 줄이 서로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란 말이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그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자리가 텅 비게 되었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후회를 하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서운함은 품되 삶은 놓지 마세요. 연락을 기다리느라 자신을 잃지 마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만의 삶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혼자 영화도 보고 친구와 수다도 떨고 내가 좋아하던 음악도 들어보세요. 부모이기 전에 당신도 한 인간이니까요.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기에 지금 이 시간이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사랑을 조금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온 시간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때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품격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무게는 가벼워지고 침묵 속의 따뜻함이 오히려 더 깊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기기보다 오랫동안 기억될 따뜻함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 말년의 진짜 품격 아닐까요? 말의 온도, 말의 무게, 말의 태도에 대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한 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